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좋은 역사입니다. 네, 시험 대비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제일 많이 기대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유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듣다가 좀 궁금한 거가 있다. 그러면 댓글이나 아니면 학교 중에 질문하러 많이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역사 공부하느라 그리고 다른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자, 그래도 제 설명이 그리고 제 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해당 페이지 수와 그다음에 활동지는 13강부터 27강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 설명 유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물 안 가져온 친구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자, 가져오시고, 준비물 가져온 친구들은 제 영상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강에 제가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 1번, 큰 1번에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중에 이제 고려가 건국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려가 건국되는 모습과 제가 여기 교과서 82페이지에 유물, 유적 이렇게 써놨죠. 자, 제가 따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교과서 82페이지에 유물, 유적이 나와 있는 요 모습들. 자, 제가 이 82페이지라고 하면은 유물, 유적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13강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체제 정비라고 해가지고 태조 일대, 그 다음에 4대였던 광종, 그 다음에 5대, 6대 성종,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들, 이 업적들을 좀 보시되 이 목적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목적에 따른 특징들, 그리고 이러한 업적들, 이러한 특징들, 이렇게 해서 이 태조와 광종, 성종의 이러한 각가지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를 교과서 83페이지와 84페이지 이 사료를 좀 함께 보시면 어떠실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3페이지에 제가 여기 별표를 쳤지만 훈요 10조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해 유민의 수용이라고 하는 내용, 이거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요거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각각 어떤 왕들이 정책을 실시했는지 요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별표도 쳤지만 요것들 보시고 발해 유민 수용도 보시고 요것도 보시고, 그래서 이 사료를 좀 함께 보시면서 우리 태조, 광종, 성종을 좀 공부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1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4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알고만 계시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강입니다. 자, 15강도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고려의 정치 질서가 이제 조금씩 흔들립니다. 1126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9년 뒤, 자, 1135년에 묘청의 땡땡천동 운동이라고 하는 요 사건을 통해서 정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 자, 이때 교과서 89페이지를 좀 함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 8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요거였죠. 자, 그래서 제가 별표를 친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땡땡땡의 난, 그래서 요거 하려는 요 사료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요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오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인데요. 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그 발생된 배경은 그냥 눈여겨보시면 되겠지만 이 초기 무신정권과 최씨 무신정권을 좀 서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초기 무신정권에는 어떤 기구가, 그리고 최씨 무신정권에는 어떤 것이 정치 집행하고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구로 관리를 임명하는지, 사병 집단은 무엇인지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91페이지와 함께 농민과 천민봉기, 특히 공주명화서에서 일어난 무슨 난, 그 다음에 개경에서 일어난 최충원 사도비 출신으로서 일어난 누구의 난인지 하면서 교과서 91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9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적의 외침과 망이 망소의 난, 이런 내용으로 형식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적의 난과 망이 망수의 난의 각각의 특징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떠실지요?
자,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15강은 요 정도 해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6강입니다. 자, 16강에서는 제가 한 문제만 출제했는데 동그라미로 칠한 거는 3개죠. 고려와 거란의 1차 충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란의 소선영과 누구랑 외교 담판을 벌였는지, 그리고 고려와 거란의 2차 충돌, 그래서 강감찬의 어느 사건으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는지, 그 다음에 이 고려와 여진족의 관계 속에서 이 고려의 장군이었던 문신입니다. 바로 윤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군대를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면서 어떤 것을 쌓았는지, 이것을 이 교과서 93에서 94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93, 94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눈여겨봤던 서희의 외교담판과 그 다음에 요 지도와 그 다음에 여기 척경 입비도라고 하는 요 그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4개 중에 눈여겨봤던 거는 요 2번째였죠. 그래서 요거를 좀 위주로 보시면서 좀 거란 그 다음에 여진의 충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6강은 총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사료와 함께 보시면 좋을게요. 자, 그 다음에 17강입니다. 자, 17강은 이제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 강화도 천도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몽골군에 맞서 싸운 고려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배층 저항이라든지 하층민의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항했는지, 그래서 교과서 97페이지 라고 하면은 요거겠죠. 97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의 대몽항쟁이라고 하는 요거, 제가 탐구해보자 요거 읽었잖아요. 자료 1번, 자료 2번.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요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강입니다. 자, 18강도 제가 한 문제를 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권문세족의 등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권문세족이 등장했고, 어떤 형성이, 어떤 세력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19강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민왕의 개혁정치에서 교과서 100페이지. 자, 요거는 제가 딱 자부할게요. 뭐냐? 자, 교과서 100페이지를 보시면, 자, 100페이지면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민변정도감을 통한 공민왕을 개혁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요거 신돈,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요 사료를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 니은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이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배경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거를 실시한 왕이 누구냐, 요거를 좀 함께 보시면서 이 전민변정도감과 함께 연관되어서 어떤 왕이고, 그 다음에 이걸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패, 어떤 부정부패가 숨겨져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18강 한 문제, 그 다음에 19강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으니까 공민왕의 개혁정치 요거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뭐 관성으로 저기 뭡니까?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너무 오글거려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19강은 한 문제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20강입니다. 자, 20강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 114페이지 이후로 보실 건데요. 자, 이제 위화도 해군과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우리가 교과서 114페이지와 함께 보셔야 돼요. 자, 몇 페이지냐면 114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태조 어진, 뭐 과전법 이란 이 내용 속에서 우리 교과서 다시 할게요. 활동지 20강에 위화도 해군과 조선의 건국 관련해서 우리 건국 과정과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의 특징들,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특징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의 국가기틀 확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 교과서 116페이지와 128페이지를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종은 우리 친구들 외우라고 할 때 태호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집에 연정이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조라고 하는 것은 새지직하면서 새가 저기 전선에 오르면 지지직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문을 떼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자,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116, 128페이지
예, 사료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이기보다는 수업 시간 때 읽었던 사료를 바탕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1강 안 나옵니다. 21강 안 냈으니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강입니다. 22강에서는 제가 한 문제를 냈고요. 자, 특히 사화의 발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자, 사화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사화가 어떤 사화가 있는지, 그래서 1498년에는 어떤 사화, 1504년에는 무슨 사화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 이 중종 때 등용이 되었던 이 사람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 개혁에 대해서 제가 미친 과소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친 하면은 어느 사람인지, 그 다음에 과는 그렇죠, 어떤 시험 제도를 실시했는지, 그 다음에 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교 행사와 관련한 제가 관청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는 제가 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땡 삭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의 개혁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개혁과 관련한 그 다음에 어떤 사화, 그리고 마지막 1545년에 어떤 사화까지, 이러한 사화의 특징과 그 다음에 1519년에 일어난 그 사화와 관련한 어떤 개혁까지 요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강은 두 문제를 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24페이지에 자, 우리 사림의 근원지인 이곳에 곳곳 세워져 유학자를 기리고 하는 제사의 기능과 그 다음에 지방 양반자제를 교육시키는 이러한 기능 속에서 등장했던 이 동그라미 1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땡땡을 번역해서 보급한 이것, 그렇게 해서 교과서 124페이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였죠. 바로 교과서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 바로 요거였어요. 그래서 영주의 소수서원과 그 다음에 향약의 4대 동목, 요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계 수업을 한 바는 제가 우리 학급의 향약 만들기로 자료 1번, 2번, 그리고 숙제를 한 바는 이거를 같이 보셨는데, 숙제를 안 한 바는 요거를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소수서원과 향약의 4대 동목만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붕당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빈칸을 위주로 어떤 것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사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심의겸이 지지하는 속에서 어느 정당이, 그리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으로 무엇이 형성되었다더라, 요거를 좀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강인데요. 24강은 무려 2문제를 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24강에서 좀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바로 이제 일본군이 침략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극복을 하려고 했는지 해서 제가 수군과 의병이라는 제목으로 요거 살펴봤었죠. 이거를 교과서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사료와 같이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료와 같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외란의 영향에서는 조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서 교과서 133에서 135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수업 시간 때 했던 읽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요거 동그라미 3번과 왼쪽이 3번과 오른쪽이 3번 요거를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강입니다. 자, 25강은요, 자, 역시 2문제인데요. 교과서 136페이지를 참고해서 광해군의 정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교과서 136페이지에, 자, 우리가 잠깐 눈여겨보실게요. 자, 교과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거는 허준의 동의보감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과 강홍립 관련해서 제가 요거 사료, 그 다음에 요 자료 읽었었죠? 요거를 위주로 광해군의 업적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란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일까요?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묘 호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병자 호란, 그 다음에 북보론동의 전개 해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이런 과정들 요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강입니다. 자, 26강도 2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자, 특히 우리가 정치 및 경제제도의 변화라고 해서 이것들은 좀 빈칸을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자, 양난 이후에 무엇이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양난 이후에는 중앙군을 무슨 체제로 가졌는지, 그리고 조세와 세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자, 토지세는 영정법,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역으로는 균역법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자, 빈칸을 위주로 보실 때 빈칸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강에서의 마지막으로는 자, 동그라미 2번에 땡땡 논쟁,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는 무슨 현상인지 요거를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교과서와 같이 수업 시간에 읽을 거예요. 요거는 수행평가 끝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얘기가 안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26강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읽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7강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정주의 탕평정치는 시험에 안 냈어요. 왜냐면 우리 수행평가를 정주의 탕평정치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영주의 탕평정치를 위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업적들 좀 위주로 보셔야 되면서 자, 교과서를 같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끝나면 자, 교과서를 읽으면서 영주의 탕평정치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교과서도 읽고 자, 관련 개념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 긴 시간 동안 좀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자, 혹시나 빠른 친구들은 배속을 좀 줄여서 좀 보시고요. 아니면 좀 느리다 싶으면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좀 이렇게 해서 좀 계속 훑어보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예상 문제도 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푸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역사 좋은 점수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시험날 좋은 날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